안녕하세요. 저는 우주항공 방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상입니다. 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인 노바엑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도전 분야와 또 새로운 산업 분야들을 발굴하고 또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호위할 무인기는 어떤 기종이며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그 국산 전투기로서 개발에 대한 다양한 메리트를 가지고 수출도 하고 있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KF-21 호위 무인기에 대한 매스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KF-21의 그 호위 무인기는 정확한 명칭은 저피탑 무인 편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무인기는 전투용 스텔스 무인기라고 할 수 있고 KF-21과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의 역할은 한마디로 KF-21의 눈이자 방패이자 주먹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위험한 정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적의 레이더망이나 병력의 위치를 KF-21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KF-21의 조종사는 안전한 곳에서 전장 환경을 손바닥 보듯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방패의 역할도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KF-21 대신 미끼가 되어주기도 하고 레이더의 교란에도 KF-21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주인공 대신 총알을 맞는 든든한 여러 가지 배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이 무인기는 KF-21이 미처 실지 못하는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위험한 그 공격의 임무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KF-21과 함께하는 저필단 무인 편대기는 우리가 군이 지향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유인인 KF-21의 조종사를 무인인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KF-21의 그 호위 무인기는 단순한 보조 전력에서 넘어서서 미래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개발에 대한 성공성도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항공우주 기술력의 우리의 현 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과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경우 우리 군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향상될 수 있나요? 네, KF-21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피탄 편대를 운영하는 그 무인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하늘을 가르는 KF-21의 뒤에 여러 대의 무인기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인기는 유무인 복합체로 볼 수 있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많은 부분 상승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명피해에도 조종사가 위험한 곳에 갈 필요 없이 무인기가 대신 움직이고 또 인명피해 위험을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임무를 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비행기와 또 무인기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임으로써 무인기들이 먼저 적의 방공망을 흔들고 또 적의 중심 타격을 함으로써 KF-21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혼자서 싸울 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훨씬 오랫동안 하늘에서 머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 한 대 만드는 것보다 무인기 여러 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하겠죠. 만약 무인기가 손상되더라도 유인기처럼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비용의 효율성도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KF-21과 같이 편대를 이루는 무인기는 우리 군의 여러 가지 한 차원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위 무인기에 탑재된 핵심 기술이나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이 무인기에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서 무인기에는 다양한 고도의 기술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두뇌입니다. 사람의 조종사가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비행하고 또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 AI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유인기 조종사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살아있는 로봇 비행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은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가 필요하고, 또 신소재를 적용해서 마치 유령처럼 비행하는 스텔스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망입니다. KF-21에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고 끊기지 않는 통신망 속에서 또 다른 적으로부터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한 초고속 데이터 링크가 필수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 대의 무인기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복잡한 전술을 수행하는 군집 비행 기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한 대의 KF-21을 둘러싼 편대 무인기가 함께 협업하며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인기는 구체적으로 그 크기가 한 8에서 한 10m 정도가 되고, 전장은 6에서 8m 정도가 됩니다. KF-21 대비 한 60%에서 70% 수준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일 KF-21의 전투기에서 한 2대에서 4대가 편대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고강도의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더의 전파의 스텔스 기능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소형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전용기 개발이나 또 개량형 상용 엔진도 확장해서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속도는 마 0.9에서 0.95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초음속 비행보다는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무인기는 우리가 레이더 눈이라고 하는 ASAC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어 있고, 전방 및 측방을 감시하고 제한적인 표적 탐지 및 추적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OIR인 그 감시 체계도 가지고 있고, 주야간 광학과 열상, 감시 및 표적을 식별하는 전장 임무 장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으로부터의 레이더나 재밍, 통신, 교란과 같은 정파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전 시스템도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전술 데이터 링크나 유인기, 무인기와 함께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KF-21의 유인기와 또 무인기가 서로 협력하고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을 한 2대에서 4대 정도 탑재가 가능하고, 또 소형 정밀 유도탄도 한 2발에서 4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무장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합될 경우 다른 국가의 견제가 예상되지 않나요? 네,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무장이나 전자 시스템들은 5세대급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4.5세대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무인기와 조합되는 이 전투력은 명실상부 5세대급 이상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무인 복합체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주변국들에게 많은 위협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기존의 항공 강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술력의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KF-21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항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KF-21과 편대를 이루는 저핏단 무인기가 함께 개발돼서 적용이 된다면 더욱더 주변국으로부터 어떤 그 수출 또는 우리 자국의 방위력 어떤 향상,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기술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전장과 KF-21의 그 무인기의 역할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미래 공중전은 여러 가지의 산재되어 있는 목표물을 집중해서 찾아나가고, 또 분산된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의 대응력을 어렵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분산된 여러 가지 그 표적물들을 어떤 그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확보하는 그런 작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KF-21의 그 호위 무인기를 시작으로 해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가 만들어진다면 미래 전장에 전술적 어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항공기를 넘어 또 지상, 해상, 또 우주 영역까지도 함께 유무인 어떤 협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호위 무인기는 개발은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AI 또 빅데이터, 센서, 또 스텔스 기능을 가지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소재,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AI나 빅데이터, 센서 이런 소재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양한 그 산업에도 확장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또 양산 시스템을 가지고 유무인 복합체계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면 주변국의 다양한 그 유사한 시스템 개발에 견주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고 또 이런 무기체계의 시스템을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측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상들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외에도 우리 전투기 기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KF-21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고 또 양산 시제가 이제 곧 나오게 되고 또 해외 수출에 대한 기여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항공 우주 분야의 획기적인 그 획을 그은 프로젝트였죠. 또 진정한 항공의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기도 했고 또 많은 성과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항공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엔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KF-21은 외산의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전투기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진에 대한 성능을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그 A상 레이더를 국산화도 했고 또 정교한 여러 가지 센서, 적외선 탐지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고 또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확도를 높이고 또 안정적인 전투기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종사와 비행기가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비행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항공 전자전 여러 가지 장비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또 특히 AI를 활용한 조종사의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탑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여러 가지 그 스텔스 기능도 일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설계 부분 또 여러 가지 신소재 또 내장되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스텔스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 또 진정한 스텔스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강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그 폭탄의 무기 사용이 정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장거리 미사일의 어떤 첨단 무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투기의 어떤 그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KF-21의 어떤 전투기에 같이 함께 개발되어 있는 저피탄 현대 무인기가 함께 개발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공중전의 어떤 효과가 더 있게 되고 또 전투기와 이 그 유무인 복합 체계가 함께 그 전력화되고 또 수출에 대한 어떤 무기 체계로 이어진다면 수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항공 어떤 강국을 더욱더 도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엔진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재나 센서 부분들이 다양하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스텔스 기능이 확보가 되고 또 전투할 수 있는 그 무장 능력이 더 확대되어진다면 더욱더 강력한 KF-21이 어떤 전투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과 카이의 전자전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대한항공과 카이의 전자전기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 후반기에 결정되어지는 그 사업인데 약 한 1조 9천억,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전자전기 사업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미군에 의존해 왔던 전자전기가 드디어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보면 전투기들이 미사일을 피하고 또 레이더망을 뚫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을 텐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전자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는 쉽게 말해서 전자파로 적을 교란하고 또 아군을 보호하는 특수 비행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진짜 신호를 보내는 눈을 멀게 하고 또 통신을 방해해서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또 심지어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도해서 혼란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전자전기의 역할입니다. 마치 해커가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처럼 전자파를 이용해서 전장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전자전기가 최근에 지금까지는 미군에 의존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후반기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2034년까지 우리나라 독자 개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사업이 결정이 돼서 2034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총 4대의 전자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개발해서 공군에 인도가 되는데 2대의 전자전기와 또 성능 개량하는 2대가 합쳐져서 34년까지 공군의 4대의 전자전기가 인도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어떤 전자전 능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항공기 탑재된 전자전 장비와 또 체계가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국산화 시킨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대형 사업이 대한항공과 카이가 체계 업체가 돼서 선정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LIG가 같이 컨소를 이루고 또 카이와 하나시스템이 함께 컨소를 이루어서 후반기에 전자전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수주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후반기에 우리 방산 쪽에 대형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카이, 또 LIG, 넥스원, 또 하나시스템 관련 방산주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대한항공과 LIG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LIG는 항공기 탑재 전자전 장비인 ALQ200을 생산한 적이 있고 또 KF-21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통합 전자전 체계도 납품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전 장비 개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의 콘솔을 이룬 장점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카이와 하나시스템과의 콘솔을 이루어서 구성돼서 참여할 예정인데 카이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업체이고 또 항공기 개발과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타를 공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전자광학 센서 그리고 항공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능력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반기에 결정되는 그 전자기 사업은 기체 플랫폼은 양측 컨소시엄사 모두 캐나다 항공사 봄바르디어의 G6500을 제트기를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조를 합니다. 그 안에 개조된 그 기체 플랫폼에 전자기의 성능들을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주한 미군에만 의존하던 전자전기 분야를 국내에서 만들게 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군이 전자전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이고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전자전기는 미군에 의존했던 것처럼 어떤 그 전자전 기능인 적을 탐지하고 또 적을 식별하고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회피시키고 하는 이러한 그 전파를 방해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작전의 어떤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전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앞서 전자전기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보면 적을 식별하고 또 적의 어떤 전파를 교란시키고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전파를 교란시켜서 다른 쪽으로 회피시키고 하는 다양한 그 복합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자전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복잡한 그 첨단 기술이 집약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야만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또 국산화함으로써 우리의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고 또 국방력을 더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전기가 무엇이고 우리 공군에게 왜 꼭 필요한 걸까요? 전자전기는 쉽게 말해서 전자파를 이용해서 적과 싸우는 특별한 비행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의 레이더, 통신, 항법, 장비에 나오는 전자파를 탐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아군에게 불리한 전자파는 교란시키고 또 기만해서 무력화시키고요. 또 아군에게 유리한 전자파는 그대로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전기의 역할입니다. 우리 공군의 전자전기가 꼭 필요한 이유는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전자전의 우위를 갖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전자전이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와 또 무인기를 가지고 또 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시스템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와 또 미사일 기능, 또 레이더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무기체계 플랫폼 간에 전자전을 이용한 적의 어떤 레이더, 통신, 함법을 무력화함으로써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전의 어떤 생존율, 또 작전의 어떤 유연성, 작전의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또 식별해서 지휘관이 결심하고 타격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큰 요소가 되고, 또 우리가 킬체인을 하는 그 방공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자기는 이러한 킬체인의 어떤 탐지 식별의 단계에 결정적인 정보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 를 회피시키고 무력화하는 중요한 그 탐지 식별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군의 공격의 어떤 성공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의 그 미래 현대전은 다영역 전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영역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상, 해상, 공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사이버전 공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다영역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전자전기는 다영역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 정술적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전기 개발에서 하드웨어를 잘하는 LIG 넥스원과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하나 시스템의 차이가 수주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자전기는 대한항공과 카이의 그 항공기 플랫폼의 우위를 갖는 점도 수주의 어떤 큰 요소가 되겠지만, LIG와 하나 시스템의 전자전 기능에 대한 것도 이 사업의 수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전기 개발 사업은 우리가 하드웨어 강자인 LIG와 소프트웨어 강자인 하나 시스템이 함께 경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레이더,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와 또 감시 정찰 체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하드웨어 개발과 생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전자전기는 고성능 센서, 안테나, 송신기, 수신기 등 복잡하고 견고한 하드웨어가 설계되고 체계에 통합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적 어떤 기술력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와 전장 광학 EOIR 센서를
전자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항공 전자 시스템 그리고 방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중에 중요한 것이 전자파를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고 또 위험을 식별하고 또 적의 교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나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또 현대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전 데이터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걸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그 방법들도 필요하고, 또 복잡한 전파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기술들은 하나 시스템이 좀 독보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의 진짜 핵심인 눈과 같은 이 소프트웨어가 수많은 전자파를 실시간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적의 신호를 교란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인공지능과 복잡한 알고리즘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또 카이와 하나시스템 각각의 이 컨솔로 해서 이 사업에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주에 대한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자전의 어떤 지능과 또 적응성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요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드웨어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자전의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간의 그 전자전 쪽에서의 우위에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한 그 대한항공과 카이의 어떤 그 기체 플랫폼 간의 경쟁도 가져갈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오랜 기간 항공기 정비를 개조했고 또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한 항공 플랫폼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그 항공 전자전 시스템을 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는 KF-21 또 FA-50 등 국내 유일의 항공기를 독자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경험이 있고, 또 항공기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체계를 통합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이런 새로운 항공기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또 기존 플랫폼을 전자전기 전용으로 개조하는 데 매우 유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항공기 기술 플랫폼의 어떤 정비 능력, 또 이 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그 생산 능력인 대한항공과 카이의 어떤 그 대결, 또 전자전기의 하드웨어와 전자전기의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간의 대결,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에 결정되어질 전자전기 사업에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전자전기 독자 개발 사업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어떤 그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 전자전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기술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전자전 기술에 앞으로 적용되어지는 첨단 기술들, AI나 빅데이터, 또 고성능 센서,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고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술들이 항공, 우주, 정보통신, 국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되어질 수 있고, 또 국내 관련 산업들의 수준도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독자적인 전자전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 방위사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전기는 소수의 어떤 선진국만이 개발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장 상황은 전자전에 의한 적의 어떤 교란과 또 탐지와 식별, 또 미사일의 어떤 회피, 이러한 작전들은 중요시 되어지는 작전들이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은 몇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의 그 K방산의 큰 장점인 기술력과 가성비를 또 생산의 어떤 그 적기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간다면 새로운 어떤 우리 K방산의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국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34년도까지 이 전자전기가 공군에 도입이 돼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전자전기가 적의 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전자전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전파 방어망이 적의 미사일을 혼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조종사가 지상 어떤 병력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작전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주변국들의 어떤 그 전자전기를 통한 전쟁의 우위, 작전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전자전기의 수출 향해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자전의 중요성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전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되었다라는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사일의 탐지, 또 식별, 교란하는 어떤 전쟁 양상들은 앞으로 그 미래전에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K 방산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은, 전자전기는 정말 방산 정말 몇 대기업, 방산 몇 강국만의 소유물이고, 또 우리가 K방산이 이번 정부 때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이재명 정부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4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 전력 자산이 전자전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K방산은 2022년도에는 한 173억 달러의 수출을 가져왔고, 2024년도에는 한 2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전자전기는 세계적으로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 한 40조 정도의 구매력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자전기의 개발은 K방산의 경쟁력에 어떤 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자전기는 이런 전력 자산들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안보와 직결되는 고도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방산 선진국들이 엄격한 수출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미국이나 유럽 이런 기존 방산 강국들이 전자전기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에 많은 그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히 축적되어진 지금에서야 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그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그리고 카이와 하나시스템 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여할 확률이 많은데, 어느 컨솔 기업이 이 사업을 수주를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전자전기가 개발이 돼서 우리 K방산의 중요한 역할, 또 기술의 어떤 그 산업의 파급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2034년까지 전자전기가 모두 도입되면 우리 공군의 전자전 능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전자전기는 2034년까지 개발이 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모두 도입이 된다면 우리 공군의 전자전 능력의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능동적으로 전자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어떤 수준의 전자전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어떤 그 방어의 전자전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레이더와 통신망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탐지를 할 수 있고 또 강력한 어떤 재밍을 통해서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 방어망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시 아군 작전 지역의 어떤 상공에 전자 방어망을 형성함으로써 적의 미사일과 또 항공기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아군의 어떤 지상군과 해군 전력들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핵심 표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표적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또 적의 어떤 타격 자산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킬체인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스탠드 오픈 전자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작전 능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픈 전자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종사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자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034년에라고 하면 우리가 먼 미래인 걸로 인식되지만 우리가 고도화된 전자전 시스템이 개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2030년에 도입된 우리 공군의 미래 전장에서 전 영역의 어떤 타격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34년도까지 4개의 그 전자전기를 모두 완료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2개 기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2개 기를 좀 더 성능 개량해서 2개 기를 더 만들어 총 4개 기를 만드는 최종 시점이 34년이기 때문에 우리 작전에 운용되어지는 것은 좀 더 빨리 우리가 운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전자전기는 지상이나 해상 또 공중의 작전뿐만 아니라 다영역의 전쟁에서 수행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우주전 여러 가지 통신망을 감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GPS 신호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우주 기반의 전자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큰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전과 전자전이 함께 융합이 돼서 단순히 전파 교란을 넘어서 적의 네트워크를 침투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전자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자전 기술이 비행기를 넘어서 위성 등 다른 장비로도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자전 기술은 비행기를 넘어 위성, 지상 플랫폼, 해상 플랫폼 등 다양한 장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자전기는 큰 주요 특징이 전파를 교란시키고 또 탐지하고 식별하고 또 미사일의 어떤 그런 그 교란을 통한 전자전 작전을 수행하고 또 거기 안에는 AI나 빅데이터, 센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체계 플랫폼에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이 전자전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다영역 어떤 전쟁이 수행이 가능하다. 다영역 전쟁이라는 것은 지상과 해상, 공중, 또 우주전, 사이버전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다영역의 전장 개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성은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넓은 지역에 대한 전자전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또 정찰 위성의 어떤 전자전을 탑재해서 적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GPS 신호를 교란시켜서 위성 통신을 마비시키는 등의 임무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은 이러한 우주 기반의 전자전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또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감시와
적의 어떤 물리적 요격에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그 물리적 요격들을 또 어렵게도 하게 하는 것이 이 전자전기의 역할입니다. 전자전기가 지상에서 운영되어 있는 특징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의 어떤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또 아군의 여러 가지 그 위치, 부대 위치를 회피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자전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지상이나 해상, 또 사이버전의 전쟁 영역이 다변화되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전장을 어떻게 보면은 다 영역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자전의 어떤 기술은 또 융합, 또 이런 네트워크, 이러한 그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 육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의 모든 어떤 전자전의 자산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AI의 어떤 그 기능들을 탑재함으로써 더 막강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자전기의 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지상과 해상, 공중, 또 우주, 사이버전을 넘나드는 다영역 어떤 작전, 전쟁, 다영역의 전자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의 영역은 각각의 영역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 방산은 공통된 플랫폼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우주와 항공과 방산이 함께 융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또 많은 부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으로 제가 우주 경제에 투자라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우주 경제에 투자라는 책의 주요 핵심도 우리가 우주항공 방산의 공통된 플랫폼을 통해서 새 산업이 함께 융합되어져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K방산으로 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우주항공 방산을 별도의 어떤 산업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융합 개념으로 보면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차관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